네, 이번 시간에는 포화 순기량과 이슬점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상대 수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점과 포화 순기량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포화 순기량은 뭐가 포화 순기량이었냐면은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최대의 수증기량. 그래서 단위가 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적힌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포화 수증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은 기온입니다. 기온.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쪽이 기온, 이쪽이 수증기량. 네,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요 값이 포화 수증기량이죠.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커지냐? 수증기량이 값이 커진다. 포화순기량 값이 커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화순기량이랑 관련이 있는 것은 기온이며 이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을 똑같냐면 포화순기량 값이 커졌습니다. 라는 값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 순기량 점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어떤 상태든지 간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이때를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포화 상태.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 값에 정확하게 있을 때 이때를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슬점. 이슬점은 뭘 이슬점이라고 하냐면은 네,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 네, 이 온도를 이슬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응결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은 결국은 뭘 한다라는 얘기냐면 냉각을 시킨다라는 얘기거든요.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을 시킨다는 얘기는 기온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디하고 만나요, 지금? 포화순기량하고 만났죠? 그럼 이때 뭐를 읽으면 되냐면 기온을 읽으면 돼요. 네, 그러면 같은 기온일 때 만약에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때 있을 점은 어떻게 보냐면 냉각을 시킨 다음에 이때 포화순기량과 만나는 이때의 온도를 읽으면 돼, 기온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이슬점이라고 하는 값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은 현재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또는 실제 수증기량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수증기량. 이 실제 수증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실제로 있는 수증기가 어디에 있느냐, 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값이 이슬점이다. 그래서 뭐 이슬점이 몇 도다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슬점이 몇 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증기량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수증기량도.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기온이 몇 도입니다를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포화수증기량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슬점이 몇 도입니다를 가지고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을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거꾸로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입니다를 가지고 이슬점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에 있다. 그럼 얘를 온도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거냐면 여기가 10도일 때 10도까지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뭐 한 25도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온도를 떨어뜨려서 10도까지 냉각을 쭉 시킵니다. 여기까지 냉각을 시켰어요.
현재 수증기량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값이. 그러면 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으면은 이때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얼마만큼이 수증기로 있겠냐? 요만큼이 수증기로 있겠죠. 이만큼. 25도일 때는 이만큼이 수증기였어요. 근데 10도일 때는 요만큼이 수증기예요. 그러면 남은 거 이만큼이 얼마만큼이 되냐? 이만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5도씨에서 그릇이 이만한 것이 있는데 이만큼의 수증기가 있어. 이만큼의 수증기가 25도일 때. 근데 10도가 되니까 그릇의 크기가 이만큼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만큼의 수증기를 여기다 다 담아야 돼. 근데 딱 봐도 이 크기가 이거보다 크죠? 여기보다. 그러면은 넘치는 것이 있는데 이만큼이 넘칠 텐데 이 넘치는 게 뭘로 바뀌겠느냐 이거죠. 그냥 수증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서 넘치냐면은 물방울로 넘쳐요. 물로. 그러니까 결국 뭐가 일어나는 거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응결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응결이 일어나면서 이만큼밖에 못 담을 수증기, 그러니까 이만큼은 담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것들, 넘치는 것들은 다 물로 응결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무슨 양이라고 하냐면 응결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응결량.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이제 내려보면은 공기가 냉각되어 있을 점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될 때 응결되는 물의 양. 이렇게 정의가 긴데 그래프로 보면은 좀 간단하다라는 거지.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 위치에 있고 냉각을 시켰을 때 이 10도씨에서의 포화수기량 이만큼밖에 수증기를 못 담으니까 남은 양은 뭘로 바뀐다? 물로 바뀐다. 그래서 물로 바뀔 때 이때 나타나는 이 양을 응결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수증기가 넘치긴 하는데 물로 바뀌면서 넘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빼면은 현재 수증기량에서 뭐 뺀 거야 결국은 10도씨에서의 포화수기량 빼면은 남은 게 응결량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 습도인데 상대 습도. 네, 상대 습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쨌든 퍼센테이지고요. 퍼센트.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현재 공기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 단위는 다 그램 퍼 킬로그램이겠죠? 단위는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대 습도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보면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이 수증기량, 이쪽이 기온. 만약에 현재 수증기량의 위치, 여기 이렇게, 여기야. 그러면은 A인데, 이때가 기온이 한 20도 정도 되고요. 이때가 한 뭐 15g 정도 된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20도씨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A점에서의 습도를 구할 때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A점이 15다. 그러면은 실제도 15. 그러면은 습도는 10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 요 점에 다 이렇게 있을 때, 포화 상태에 있을 때는 결국은 다 100%다, 습도는. 포화 상태일 때는.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요 부분,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죠, B점이.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하냐. B점이 만약에 한 7.5g 정도 됐어. 만약에.
그러면은 현재 기온에서의 수증기량 20도씨에서의 포화수증기량 얼마다? 15g이네요. B는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야? 7.5네.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거는 50% 정도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기온을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기온에서의 뭐를 봐야 돼? 포화수증기량을 봐야 되죠. 그리고 그때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냐? 이 비율을 보는 거예요. 비율을. 앞에서 잠깐 그림을 한가 그렸었는데 이만한 그릇이 있어요. 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면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포화수증기량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화수증기량 그릇이 이만큼 다 담겨 있어. 수증기가. 이때가 100%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담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이항분의 이만큼.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담겼느냐?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상대 습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 습도는 뭐 극단적으로 봤을 때 기온이 일정할 때의 상대 습도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했을 때, 이슬점이 일정했을 때의 상대 습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기온이 일정해. 기온이 일정할 때 상대 습도는 뭐랑만 관련이 있겠냐 이거죠. 기온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뭐랑 똑같다. 기온이랑 관련 있는 게 뭐였었어요? 포화수증기량이잖아. 포화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은 상대 습도에서 분모가 일정하네요. 그럼 뭐랑 관련이 있어?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이랑 관련이 있네요. 그러면은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커져? 상대 습도가 커지는 거죠.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일정할 때는 실제 수증기량 값을 보고 상대 습도를 판단을 한다. 왜? 기온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인데요. 두 번째 상황은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해.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냐면 이슬점이 일정하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기는 해요. 여기선 이슬점을 쓰진 않지만. 그러면 수증기량이 일정해. 현재 수증기량이. 그러면은 뭐가 일정한 거야? 여기가 일정한 거잖아. 그러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은 포화수증기량씩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습도는 내려가겠죠.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면 포화수증기량 값이 커지니까 습도는 올라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기온이 일정할 때는 포화수증기량이 일정하니까 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 습도가, 상대 습도가 증가,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하면 상대 습도 감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는 이슬점이 일정하고요.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니까 결국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뭐만 변화할 수 있다? 기온이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온이 증가하는 경우, 기온이 감소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온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 포화수증기량 값이 증가한다. 그러면 뭐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상대 습도가 감소한다. 그리고 기온이 감소하면 포화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뭐가 증가한다? 상대 습도 증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